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교육부 재무결산을 담당하게 된 정명회계법인의 김세윤 회계사라고 합니다. 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2 회계연도 이제 국립대학 국가지원금에 대해서 1월 거래부터 10월까지의 이체 내역에 대한 각 대학에서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 중간결산을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중간결산 지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은 2022학년도 교육부 일반회계 재무결산에 반영될 국립대학 국가지원 결산금액 작성을 위한 거고요. 그 12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본 결산 시에 1월에서 12월까지의 전체에 대비해서 미리 10월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통해서 양식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각 대학의 담당자분들에게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중앙예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결산 수행 대상 및 방법은 말씀드렸던 대로 1월에서 10월까지이고요. 디브레인상 대학회계로 이체된 지출금액입니다. 그리고 중간결산 엑셀 양식, 이제 공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요. 업무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중간결산 엑셀 양식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국가지원금 계좌 잔액증명서, 10월 말 잔액이겠죠. 그리고 코러스에 있는 국가지원금 수입지출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지출부, 수입부 지출부 따로가 아니고요. 국가지원금의 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입지출부라는 기능을 한 3년 전부터 이미 만들어서 계속 활용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장부를 잘 다운로드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국유재산 시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국가지원금을 이체해 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은 아니고 뭐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국유재산이 취득을 했거나 등재를 했거나 아니면 취득 중일 경우에는 해당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 지출 내역을 작성을 하셔서 이제 같이 첨부를 해서 주셔야 합니다.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이제 여기 있는 업무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댓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궁금증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교육부에 있는 내선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는데 이메일 통해서 문의를 주실 거라면 차라리 이제 블로그에 있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거고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출 기한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업무 종료 시까지입니다. 중점 결산 관련해서 이제 중점 사항을 알려드리면요.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잔고증명, 국가지원금 계좌 10월 말 잔고증명이 되겠죠. 10월 말 잔고증명, 국가지원금 수입지출부 10월 말 금액, 그리고 결산 양식의 집행 잔액. 결산 양식의 집행 잔액은 총괄 시트에 보면은 이제 여기 표시가 될 텐데요. 또 집행 잔액 산출 시트에서는 여기 표시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차이 소명에도 자동적으로 연결돼서 수입지출부 또는 잔고증명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차이 소명 시트에 차이 소명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뭐 공문이라든지 이런 소명 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식 작성하기 전에 특히 이제 국유재산 및 물품, 국유재산 시트하고 이제 취득 중인 물품 시트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은 이제 대장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대사를 해볼 텐데 국유재산 대장이나 뭐 대사를 해볼 텐데 대사한 내용이랑 다르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관련돼서 검토 사항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기말결산 시에는 이게 일치가 하지 않으면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은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검토 리뷰 노트를 보내드리게 되고 계속 보완을 하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작성을 하실 때 이 누적 지출 금액하고 누적 지출 금액과 이 세부 지출 내역의 합계 그리고 국유재산 대장에 있는
그 자료를 통해서 해당된 재산이 실제로 등재가 됐는지. 물론 취득 중인 거면은 취득 중이니까 뭐 등재가 안 됐겠죠. 근데 등재했다고 표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등재를 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 중이든 취득했든 간에 이제 전체 지출 내역을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양식은 이 3-1-A 양식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출 내역 관련된 정보는 대학회계 장부 기준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그 등재가 되는데 여기서 작성 대상인 거는 국가지원금을 지출해서 취득한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자체 수익금 계정으로 지출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산단이나 이런 곳에서 뭐 기부받은 것이 있다든가 연금물품 기부받은 것이 있다든가 한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2022년 국가지원금 지출해서 취득한 부분하고 과거에 국가지원금을 통해서 지출을 했는데 등재를 그때는 이제 비용으로 작성을 해서 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국가지원금으로 지출을 했더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연 등재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국가지원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아마 이제 처음 결산을 하시는 분, 국가지원금을 처음 결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회계법이 15년에 제정이 됐고요. 15년 초에 제정이 됐고 16회계연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15회계연도에 이제 그 16회계연도에 대학회계법이 적용이 되기 이전에는 디브레인의 일반회계에서 직접적으로 실제 체주로 지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브레인에서 세출 예산 비목이 있을 거고요. 세부 항목, 세세부 항목을 선택을 하면 해당되는 항목이 이제 자동으로 연결된 계정 과목으로 디브레인에서 기록되고 돈이 나가는 형태로 지출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2016 회계연도부터는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디브레인에서는 각 대학의 대학회계 국가지원금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대로만 이제 사용이 되고요. 일단 돈을 이체해 간 다음에 실제적인 체주로의 지급은 대학회계의 계좌에서 지출이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디브레인에 해당되는 기록은 남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체해 갈 때는 세부 세세부 항목을 선택을 하고 임의의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된 다음에 가져가지만 이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각 대학에서 어떻게 사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부분들을 기말에 전체 지출 내역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그 지출 내역을 이 국가지원금 정산 시트라는 곳에 집계해서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디브레인에서 건별로 세세부 항목들을 선택을 해서 계정 과목과 연결된 과목으로 이제 디브레인의 기록이 남았었다면 이제는 그 대학계획법 시행 이후 2016년부터는 일단 세세부 관련된 예산 과목에 있는 세세부 항목을 그렇게 뭐 주의 깊게 선택을 해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체를 거친 다음에 실제로 대학에서 이체된 내용들, 지출된 실제 체주액에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1년치 그 지출분을 정리를 해서 각 세목, 세세부 항목에 맞는 계정 과목을 선택해서 집계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중에 기록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수정해서 정리하는 작업은 이제 중앙 결산 담당자인 제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아까 국가지원금 수입주 지출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코러스에 보시면 회계관리, 지출관리, 장부관리에 국가지원금 수입주 지출부가 있는데요. 중간결산이니까 이제 기말결산 때는 12월 말 잔액이 돼야 되겠지만 2022년 12월 말 잔액이 조회될 수 있도록 추출을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이 여기 보시면 이제 수입액이 나오고 지출액이 나오니까 잔액이 나오겠죠. 누적으로 이제 기초금액은 이제 입력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양식을 제출하실 때는 10월 말에 국가정금 계좌의 잔고증명서, 그리고 이 국가정금 수입지출부 잔액, 그리고 이 결산 양식의 집행 잔액, 이 세 가지가 일치한 상태에서 보내주셔야 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이제 소명을 하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국가정금 결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첫 번째로 집행잔액 산출 시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시트로 먼저 가셔야 되고요. 총괄 시트에 가서 이 A2 그 셀을 보면 여기 이렇게 드롭 리스트가 있죠. 여기서 각 해당되는 대학의 명칭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전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고하셨던 집행 잔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디브레인에서 얼마만큼 각 대학의 국가정금 계좌로 이체해 갔는가 여기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액은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 산출 시트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 대학명을 총괄 시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각 세목, 사업별로 얼마만큼 전년도 말에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하셨는지가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게 됩니다. 전년도 말에 예를 들어서 강릉원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억 9,7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었다. 그런데 1개월에 반납하시는 금액들이 보면 있어요. 지출금 반환금으로 해가지고 반납하시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이제 세입으로 반납 처리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2021 회계연도에 지출을 하고 디브레인에서 대학교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반납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지출의 반납인데 이미 회계연도가 바뀌고 나면 이제 지출에서 더 이상 반납이 안 되죠. 지출이 해당 연도에 지출이 마감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관연도 지출 반납을 해서 세입으로 2022 회계연도에 전년도에 남아있던 돈을 반납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파악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전년도에 남았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2022 회계연도에 돈을 쓰지 않고 반납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집행잔액은 이 부분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21년 그리고 이제 전기오류 수정열이 있는데요. C열에 이건 뭐냐면은 뭐 많은 검토를 통해서 걸러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오류가 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3,800만 원이 이렇게 전년도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없었다. 아니면 뭐 이게 자체 수익금이었는데 잘못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됐었다. 가정입니다. 잘 벌어지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전년도에는 3,800만 원이 뭐 시설확충 사업의 감리비 뭐 여기에 있었는데 이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의 돈이었는데 잘못 보고를 했더라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800만 원 보고를 하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3,800만 원 하시면 이제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바뀌어서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이 이제 전년도에 넘어왔고 2022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초에 반납 이제 22회계연도에 반납한 것들을 빼고 그다음에 전기에 오류로 보고한 것들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1회계연도 2월에 기초금액인 거죠. 에서 대학회계 이체 이거는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디브레인 남아있는 자료죠. 얼마만큼 10월까지 가져가셨느냐의 내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만큼 지출했느냐를 이제 작성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지출했느냐를 작성하는 것은 2번
국가정음 정산 시트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참조 번호가 있죠. 이 참조 번호는 집행전액 산출 시트에 있는 참조 번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가령 1번 인건비 보수 국립대학 인건비죠. 에 대해서 국가정음 정산 시트에 가보시면 1번 인건비 보수 국립대학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과목 설명을 보시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정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대학회계 이체액이 390억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 390억인데 그럼 국가정음 정산 시트에서 뭐 정액금액가 많을 거니까요. 뭐 한 300억. 그다음에 상여금으로 뭐 50억. 그다음에 수당으로 10억. 그다음에 기타 보수로 10억. 따라라고 한다면 지금 금액이 370억이잖아요. 집행잔액 산출 시트에 보시면 370억이 여기 이렇게 작게로 기록이 되고요. 집행잔액은 이럴 경우엔 20억이 되겠죠. 모든 참조 번호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국가정음 정산 시트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그 부분들이 집행잔액 산출 시트에 있는 실지출 합계액으로 집계가 되고 이 수식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남아있는 잔액일 최종 잔액이 되고 이 잔액이 잔고증명 금액하고 국가지원금 수입지출부 장부 잔액과 일치하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집행잔액의 차이가 있다. 잔고증명금은 이거 입력하셔야 되고요. 잔고증명 금액 보시고 그 다음에 수입지출부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다른 예를 들어서 잔고증명이 뭐 250억이다. 그럼 차이가 20억 나는 거죠. 수입지출 부상 잔액은 뭐 280억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반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집행전액과 잔고증명의 차이가 나는 사유는 가령 예를 들어서 계좌에 이자 수입이 있는데 이자 수입을 그냥 놔두고 이제 뭐 이체를 안 하거나 반납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온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간 기간에 이제는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뭐 자체 수익금에서 일부 돈을 먼저 썼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국가지원금에서 먼저 썼다거나 근데 이제 그건 자체 수익금 부분이라던가 이랬을 경우는 차이가 또 날 수가 있겠죠. 간혹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이제 반납이 들어왔을 경우가 있어요. 반납을 들어온 걸 가지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전년도 회계연도에 지출을 했어요. 2021년도에 지출을 해서 지출했다라고 보고하고 집행잔액에는 그 금액이 빠져 있는데 2022년도에 갑자기 실제로 지출했던 부분에서 반환이 돼서 온 거죠. 뭐 그랬을 경우에는 계좌에 그것들을 아직 반납을 안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계좌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유로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수입지출부하고 이제 국가정음 계좌가 차이가 그 집행잔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해당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소명을 해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브레인에서 그 각 대학 국가지원금 계좌로 이체된 부분들은 여기 국가지원금 그 지출 시트 1번 시트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일성관서 그 대학별로 소팅을 하시면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보시고요. 요 금액 631억 원이잖아요. 여기 총괄에 있는 630 그 1억 원하고 한번 보시고 이게 차이가 있네요. 63041인데
이 부분은 양식을 제가 한번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 일자별로 어떤 대목별로 어떤 조교를 가지고 이체가 되었는지 금액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 입력이 됩니다. 금액은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제 건설 중인 국유재산, 물품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혹 보시면은 주황색 칸들이 있습니다. 자산 쪽 이제 400번대 예산 쪽에 있는데요. 이런 비용성 항목들에 지출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뭐 공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 보상비라든지 뭐 설계비, 뭐 그다음에 뭐 공사비 이런 것들은 자산을 취득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 주황색 칸에다가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 주황색 칸에다가 작성된 부분들의 금액은 이제 그 뒤에 있는 건설 중인 국유재산 시트에 이 지출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물품 시트의 지출 금액도 각 사업별로 일치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